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림 가는 물질 A하고 B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을 나하고 다는 세포 안하고 밖의 농도 차에 따른 물질 기억과 니은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 속도를 나타냈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지제 이중춤을 통해서 직접 통과를 하는 거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될 거고, 이 단순 확산에 해당하는 농도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A, 얘가 B의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모든 막단백질, 즉 통로 단백질이 다 물질 이동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A와 B의 이동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의 예, 즉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는 산소, 이산화탄소, 지방, 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촉진 확산 B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 나트륨이라든가 아니면 칼륨 같은 각종 이온들이 바로 이렇게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나에서, 즉 촉진 확산에서 세포 안하고 밖의 농도 차에 따른 기억의 즉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해지는 까닭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지만 농도차가 일정 농도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정 농도 이상이 돼버리면은 여기에는 모든 이 통로 단백질이 여기는 이동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무한정 많은 게 아니라서 특정 속도 이상으로는 빨라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따라서 답은 4번은 5 x 5 x 5x예요. 세포막을 통해 A가 이동을 할 때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 확산이니까 이 막단백질은 이동을 안 할 거고 관여를 안 하고, 세포막을 통해 A와 B가 이동할 때는 ATP 이동 안 되는 이 경우를 확산이나 삼투를 수동 과정이라고 합니다. ATP 소비가 안 되는 경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 혈액 속 포도당이 유입되는 과정은 바로 이건 능동수송 같은 경우죠. 운반체 단백질. 그죠? 신경세포에서 신경자극의 전도 시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이동 방식은 여러분들 니은의 이동 방식이 니은의 이동 방식. 신경세포에서 신경자극 통로 시 니은의 이동 방식. 이 그래프를 잘 못 봤네. 칼륨은 나트륨 칼륨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되는 거는 B하고 누구에 해당이 돼요? 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단순 확산은 A하고 B하고 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순 확산은 A하고 나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니은의 이동 방식이 이거지. 이게 니은이고 얘가 기억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랑 같아야 되겠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대표자료 분석 2번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봅시다. 그린 가하고 나는 생리식염수에 있던 식물 세포를 각각 용액 X와 Y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상태를 나타냈는데, 자, 이거는 생리식염수고 이거는 고장액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저장액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10% 소금을, 이 녀석이 바로 증류수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가와 같이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 불러줍니까, 여러분들? 원형질 분리 현상이라고 해주고, X하고 Y는 각각 무엇인가? 지금 가에다가 뭐 집어넣니? 얘가 X와 Y는 증류수하고 얘가 지금 10% 소금물에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는 얘가 증류수에 집어넣은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가와 나는 x와 y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럼 가가 x에 집어넣은 거니까 얘가 되겠고, y가 증류수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삼투에 의한 적혈구의 변화에 대한 자료인데, 등장액에 있던 적혈구를 고장액에다 넣으면 세포막을 통해 적혈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안으로 들어오는 양보다 많아져서 적혈구의 부피가 이렇게 작아져 버리게 되겠죠? 쪼그라들어서. 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얘 OX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이 녀석은 답이 X, 5, 그 다음에는 X, 5, 5, X예요. 세포가 생리식염수에 있을 때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을 이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나가는 물의 양이 같은 일종의 동적 평형 상태죠. 그 다음에 가에 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 용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가의 세포를 저장액에다 넣으면 지금 가의 세포라고 하는 거는 식물 세포잖아요. 따라서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이 터져버리는 용혈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고 팽윤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서 터져버리는 용혈이 일어나진 않고, 그 다음에 팽합은 어차피 빵빵할수록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가의 세포가 나가 제일 빵빵하니까 팽합은 나가 제일 커야 되겠지. 가는 참고로 팽합이 없죠. 빵 상태죠. 액포의 부피는 저장액일 때가 고장액일 때보다 어떻게 됩니까? 훨씬 큽니다. 따라서 가의 세포가 나의 세포보다는 더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많이 들어온 물의 양을 본인이 액포가 흡수를 해서 세포 내 삼투압을 조절을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분석 3번 봅시다. 삼투에 의한 식물 세포의 압력 변화를 보게 되면은, 자, A하고 B는 각각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설탕용의 기억에 있던 식물 세포 X를 설탕용의 니은에 넣었을 때 부피에 따른 팽합하고 삼투압, 일단 팽합이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설탕용의 기억의 농도가 니은의 농도보다는 더 높을 거예요. 니은으로 옮기면서 점점 삼투압은 줄어들고 팽합은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삼투압이 될 거고요. B가 팽합이 될 거예요. 자, 1.0인 요 상태가 이제 세포의 원래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A와 B는 삼투압 팽합이고, 그러면 지금 농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큽니다. 그러면 식물세포에서 흡수력은, 그죠? 흡수력은 뭐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삼투압에서 팽합을 빼주는 게 바로 흡수력에 해당이 되겠죠. 최대 평균 상태가 여기에요. 그죠? 최대 평균 상태가 여기가 바로 최대 평균이 되는 건데, 최대 평균이 돼버리면 흡수력이 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삼투압하고 팽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같은 상태가 바로 최대 평균 상태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5번 OX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5번은 X, 그 다음에는 X55X예요. 뭐야? 아이, 잘못했다. 자, 얘는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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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X네. 자, V1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상태. 그렇죠? 맞죠? 원래 크기보다 작으니까. V2일 때 지금 흡수력은 삼투압보다 더 크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래프가 이게 삼투압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흡수력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 여기가 최대 평균이고 지금 여기가 V2예요. 그러면은 삼투압에서 팽합을 뺀 요게 흡수력이니까 삼투압보다는
흡수력이 어떻게 돼요? 더 작죠. V3일 때는 최대로 평균이 된 상태이다. 이거 V2가 여기구나. V2는 더 어쨌든 안 되고, 최대 평균 상태, 여기가 V3구나. 최대 평균 상태는 여기가 최대 평균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전이죠. 그래서 틀렸고, 팽합이 최대일 때 X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은 없다. 팽합이 최대가 된 상태에서 물의 이동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흡수를 하는 양 자체가 없게 되는 거지. 이때 물의 이동 자체가 흡수력이 없는 거고,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 자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뭐 같겠지. 압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소리는 들어오는 양, 나가는 양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해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은 밖으로 유출되는 물의 양보다 많은 상태죠. 구간 1이면은 여기 상태니까 아직 흡수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맞고, X의 3투합분의 흡수력은 V1일 때가 V2일 때보다 더 크다. 3투합분의 흡수력은 V1, 여기죠. V1이 여기서는 흡수력이 없잖아요. 1보다 더 미만의 값에 해당되는 거니까 V1일 때가 V2일 때보다 더 크다. 3투합은 확실히 더 크고, 그 다음에 V1이 어디야? 여기서 V1이 여기서는 3투합분의 흡수력인데, 잘못 봤다. 여기가 지금 1보다 작은 단계가 V1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흡수력은 3투합에서 팽합을 빼주는 건데, 문제는 V1인 상태가 돼버리면 팽합이 없어요. 그러면 흡수력이랑 3투합이랑 서로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2일 때는 흡수력이 있죠. V2가 돼버리면은 이 값이 흡수력이고, 그 다음에는 3투합은 이거보다는 좀 더 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흡수력보다 3투합이 더 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3투합분의 흡수력이 1이 될 거고, 얘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V1일 때가 V2보다 클 거고, 액포의 부피는 최대 평균 상태로 가면서 점점 커요. 그러니까 V1이 V3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X의 팽합분의 3투합은 V2하고 V3. 자, 팽합분의 3투합을 봐야 되는데, V2하고 V3. 3투합은 줄고 팽합은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V2일 때가 V3일 때보다 더 커야지. 분모 줄고 분자 늘었잖아요. 여기가 분모는 작고 분자가 크니까 V2일 때가 V3일 때보다는 더 커야죠.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것 값이에요. 이거분의 이것 값이고, 그러니까 V2 값이 V3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죠. 이거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물질에 이동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 보면은, 그린 가는 물질, 기억과 니은이 들어있는 배양액에 세포를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의 세포 안의 농도를 나는 ATP 농도에 따른 물질 XOY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 속도를 나타냈대요. 기억과 니은의 이동 방식은 각각 능동 수송하고 촉진 확산 중의 하나이고, C1은 기억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었을 그다음에 C2는 세포 안하고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그러니까 C1은 기억의 세포 안하고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그 다음에 C2는 세포 안과 니은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 각 물질의 세포 밖 농도다라고 나타냈죠. X하고 Y는 기억하고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ATP의 농도에 상관없이 Y는 이동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될 거고 ATP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X 같은 경우에는 능동수송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치? 자 X는 능동수송이고 Y 같은 경우에는 바로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점점 기억의 세포 안의 농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ATP를 사용하는 능동수송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기억. 결국에 얘는 X. 그 다음에는 얘는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세포 안의 농도가 높다가 밖하고 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일정하게 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농도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얘가 Y, 이 녀석이 니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능동수송이고 니은은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X하고 Y는 결국에는 얘가 기억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Y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이동 방식을 단순 확산하고 비교를 해서 나타냈대요. 단순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그 다음에 니은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확산이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렇게 될 거예요. ATP 사용하지가 않고 이거는 ATP를 사용을 해주고 이 경우도 사용하지가 않게 되겠죠. 막단백질은 이용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한 촉진확산은 막단백질 사용하고 촉진확산도 막단백질 사용을 합니다. 운반체 단백질이고 통로 단백질이고의 차이기는 하지만 단백질을 사용을 하기는 해주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빈출 선택지 문제는 OOX, 그 다음에는 XOOX예요. 기억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한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의 농도보다 밖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기억의 세포 안 농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잖아요. 세포 안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 녀석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하죠. 안의 농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그래프 모양을 봤었을 때 글루카곤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방식은 여러분들 이거는 막단백질에 의한 외포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글루카곤은 단백질이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의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같아요. 세포막을 통한 기억의 이동 속도는 기억이면은 지금 능동수송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래프의 기울기, 농도, 시간당 농도 기울기가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동 속도가 빠른 거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이었을 때가 농도, 시간당 농도의 변화량이 더 크니까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빠른 거 맞고 배양의 기억의 농도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는 더 높겠죠. 배양액 속의 기억의 농도는. 그렇죠? 능동수송으로 여기서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배양액에 넣은 후에 이동하는 양을 봤는데 배양액 안에 있는 기억의 농도는 여기서 능동수송으로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T2일 때보다는 T3일 때가 어떻게 돼요? 더 낮으니까 T2가 T3보다 높아야죠. 그러니까 배양액에서 세포 안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T1일 때의 니은의 세포 안과 농도 차, T2일 때의 니은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는 수동수송이면 점점, 그러니까 촉진 확산이면 농도 기울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일 때의 농도 차가 그러니까 T1일 때의 농도 차보다 T2일 때의 농도 차가 더 작아야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으니까 얘는 1보다 더 커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은 농도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까? 줄어들게 되니까. 자, 따라서 이 녀석은 틀렸죠, 결국에. 자, 이제 내신 맞춤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세포막에 대한 학생 A부터 D의 발표 내용인데, 보면은 모든 세포는 세포막을 갖습니다. 그렇죠.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주성분은 인지질하고 단백질이고, 인지질 이중층에 이중막 아니고 세포막은 단일막이죠. 자, 그 다음에 세포를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하는데 관여를 하니까 A하고 그 다음에 누구야? B하고 D하고 이렇게 세 명이 맡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하고 B는 인지질과 막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A가 인지질이고, 예. 그 다음에는 B가 막단백질에 해당이 되는데, A는 친수기하고 소수기가 예, 다 가지고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A와 B는 일반적으로 세포의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떠다니는 유동 모자이크막 구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콜레스테롤이 예, 이렇게 파묻혀 있죠. B는 신호 전달과 물질 운반에 관여하며 효소로도 작용하기도 한다. 예, 그렇죠. 이게 막단백질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아요. 다음에 3번. 그림은 사람 쥐와 세포, 사람 쥐가 아니라 사람 세포. 왜 사람 쥐래? 자, 사람 세포와 쥐세포의 막단백질을 서로 다른 색깔의 형광 물질로 표지를 하고 세포를 융합한 다음에 시간이 경과에 따라 관찰한 결과를 나타냈더니만 융합 초기에서 1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두 개가 고르게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막단백질은 세포막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유동성을 가지고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렇죠, 선택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온이냐 아니면은 무극성 물질이냐 지용성 물질이냐 전하를 띤 물질이냐 입자 크기가 크냐에 따라 다르고, 전하를 띤 이온은 세포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해주게 되죠. 보통 이제 통로 단백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막 단백질을 운반 단백질이죠. 를 통해서 이동을 해주고, 선택적 투과로 인해 안과 밖의 물질의 조성, 농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그러니까 단순 확산, 그다음에 나는 촉진 확산에 대한 설명이니까 가는 단순 확산 맞고, 나에 의해서 물질이 그렇죠. 확산은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해야 되고, 가와 나는 모두 물질이 이동해 그렇죠. 에너지를 이동을 하지 않는 확산, 즉 수동 수송에 해당이 돼요. 수동 수송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비가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예로 옳은 것은, 그럼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동을 하는 단순 확산에 의한 바로 방법이죠. 따라서 이거는 식세포 작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운반 단백질, 그러니까 펌프죠. 그 다음에 형질세포에서 항체 분비는 외포 작용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맞죠.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이거는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 봅시다. 그림은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에 따른 물질 A하고 B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 속도를 나타냈는데, 자, A가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바로 단순 확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A의 이동 방식은 촉진 확산 맞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사용한 능동 수송이기 때문에 B처럼 이동을 하진 않고, 세포 안과 밖의 농도차가 S1일 때 A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수송 단백질은, 그렇죠, 포화죠. 왜? 여기서부터는 지금 더 이상 이동 속도가 빨라지지 않으니까 모든 수송 단백질이 전부 다 물질 이동에 관여하고 있는 포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게 맞으니까 3번 기억하고 디귿이 될 거예요. 자, A와 B의 이동 방식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각각 하나씩 설명해라. 둘 다 이동 방식의 공통점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을 하는 확산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는데,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 통로, 즉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다르겠죠. 나머지는 인지줄 이중층으로 직접 통과를 하게 되는 거고, 저는 촉진 확산은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9번 삼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투과성 막을 사이에 두고 물의 농도가, 그렇죠,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 즉 용액으로 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고, 물의 농도로 보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죠. 삼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죠. 삼투가 일어날 때 반투각성 막에 작용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고, 반투각성 막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차가 클수록, 그 다음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은 커집니다. 그래서 삼투압식이 반토호포일복지 파이는 CRT, 몰농도, 기체 상수, 절대 온도, 그러니까 농도차가 크면은 압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반투각성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용액 A하고 B하고 C를 준비를 한대요. 동일한 반투각성 막을 U자간 1과 2에 각각 장치를 하고, 1과 2에 기억과 니은의 A부터 C를 같은 양을 집어넣는데요. 자, 설탕용액 BA하고 BC하고 이렇게 넣는데, 지금 1과 2에서 니은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더니만 1에서는 니은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B가 누구보다 A보다는 더 고농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액의 농도가 B가 A보다 더 고농도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E가 어떻게 됐어요? 니은의 높이, 그럼 얘가 내려갔다는 소리는 니은이 기억보다는 더 고농도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이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C가 B보다는 더 고농도다. 그러면 이제 설탕 용액의 농도는 CBA 순으로 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CBA 순으로 점점 커지게 되는 거 뭐야? C가 제일 크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니까, 잘못 풀었다. 지금 물이 이렇게 기억에서 니은으로 갔으니까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확산으로 풀었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1의 니은의 높이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일로 간 거니까 결국에는 B의 농도가 A의 농도보다 낮아야죠. A가 B보다 더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야 되니까 지금 C에서 B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C에서 B로 갔으니까 C가 더 저농도고 B가 고농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 얘라이. 자, 그 다음에 T1일 때 2에서 반투과성 막을 통해 설탕은 이동을 안 합니다. 삼투라고 하는 현상은 바로 뭐가 이동을 하는 겁니까? 농도 차이에서 용매만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이라서 용질은 이동을 안 하고, 세포 내에서 농도가 가에서
A와 같은 식물 세포를 가의 C의 상태에 넣으면 A와 같은 세포를 C에 넣으면 즉 세포 체액의 농도가 바깥에 있는 농도보다 더 높죠.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는 거냐면은 저장액에 집어넣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물이 안으로 내부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팽팽해지는 팽윤 상태가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답은 디귿 2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반투각성 막을 경계로 한 U자관의 A와 B에는 포도당과 설탕의 양이 각각 다른 용액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고 물과 포도당은 반투과성 막을 통과를 하고 설탕은 통과를 못한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포도당의 농도는 B가 더 높죠. 포도당의 농도는 B가 현재 상태에서 A보다 높게 되는 거니까 포도당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물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겠어요? A에서 B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포도당은 이렇게 일로 갈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네. 그죠? 설탕이 1g이고 설탕이 2g이니까 여기서 포도당은 농도가 양쪽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설탕을 이동을 못하니까 이쪽에 설탕이 전체적으로 수용액이 여기가 저농도 이쪽이 고농도에 해당하는 설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봅시다. 포도당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먼저 이동을 했어. 그럼 둘의 농도가 같아졌겠지. 그럼 그 상태에서 물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로 물이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가니까 A는 수위가 높아질 거고 B는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B에서 A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는 맞고 시간이 지나면 A의 수면의 높이는 H보다 높아지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설탕의 양 자체가 같아지진 않고 농도가 같아지겠죠. 정확하게는 무슨 농도가? 몰 농도가 같아지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12번 표는 적혈구와 어떤 식물 세포를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 X하고 Y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상태를 넣었더니만 얘가 완전 지금 쭈그러들었지. 그렇죠. 그럼 기억에서 니은으로 갔다는 소리네. 결국에는 고장액에다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는 Y에다 넣었더니만 지금 얘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에서 완전 뺑뺑한 상태로 됐으니까 얘는 저장액 상태가 됐겠죠. 그죠? 빵빵해졌네. 그지? 자, X의 농도는 기억의 농도보다는 더 높죠. 과정 가에서 세포막을 통해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적으니까 이렇게 쭈그렁해서 쪼글쪼글해졌겠죠. 식물세포의 팽합은 디귿에서가 기억에서보다 당연히 작죠. 얘는 아직 팽합이라는 게 없죠. 세포막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팽합이 빵이에요. 팽합이 0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팽합이 빵빵한 팽윤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 보자. 그린 간은 어떤 식물의 세포를 설탕용의 기억에 넣고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현재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고 이거 볼 때마다 장원형 아니고 원형질 이렇게 드립을 치고 싶은데 반응이 수업 시간마다 하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 선생님 나가라고 그래서 자꾸. 자, 간은 어떤 식물 세포를 설탕용의 기억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상태를 나는 가의 식물 세포를 설탕용의 니은으로 옮긴 다음에 세포의 부피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장액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결국에는 기억의 농도가 니은의 농도보다는
더 큰 상태가 될 거고, 자, 물이 점점 들어오면서 삼투압은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에 팽압은 점점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설탕 용액의 농도는 기억이 기음보다 높고, 액포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팽윤 상태로 가면 갈수록 액포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로 갈수록 액포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V3일 때, 자, 이때가 최대 팽윤 상태가 되는데,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들고 나는 양이 같은 거지, 물의 이동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흡수력이 0이다라고 해서 물의 이동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세포의 부피가 V1, V2, V3일 때 흡수력. 그럼 여러분들 흡수력이라고 하는 건 뭐에서? 삼투압에서 팽압을 빼준 거예요. 따라서 조 둘의 곡선의 요값과 요값을 뺀 차이, 여기가 흡수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V1, V2, V3 가면은 흡수력은 V1이 제일 크고, 그 다음 V2, V3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V1에서 V3로 가면서 삼투압은 줄어들고 팽압은 증가하니까 흡수력이 감소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 그림은 고장액에 있던 식물 세포 X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 세포의 부피에 따른 기억하고 니을을 나타내는데, 기억은 삼투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 팽윤 상태에서 0이 돼버리는 니온 같은 경우에는 흡수력이 될 거예요. 이 둘의 차이니까. 그러면은 기억은 삼투압이다. V1이면 지금 1이잖아요. 1. 네. 이 상태부터 팽압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 상태는 팽압이 없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죠. X의 팽압분의 삼투압은 여기에서 이 흡수력에서 삼투압을 빼준 값, 그러니까 삼투압에서 흡수력을 뺀 값이 바로 요게 팽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V2하고 V3하고 보면은 삼투압은 누가 더 커요? 삼투압은 V2가 더 커요. 그 다음에 팽압은 누가 더 커요? V3가 더 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비율은 V2 때가 V3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6번. 그림 가나 다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을,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확산, 나는 촉진확산, 얘는 ATP를 사용을 하니까 능동수송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가는 단순확산 맞고, 나와 다는 모두 수송 단백질이 이용이 되고, ATP의 생성을 억제를 하면 ATP를 소비를 하는 능동수송에 의한 물질의 이동은 억제가 되는 게 맞겠지요.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한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을 나타냈는데요. 안과 밖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나트륨, 칼륨이죠. 따라서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게 지금 나트륨이니까 이쪽이 밖, 여기가 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은 나트륨이고 얘가 칼륨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나트륨 맞고, 나는 나가 어디 갔어? 나는 여기가 세포 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가에서 칼륨의 농도와 나에서 칼륨의 농도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아래를 고농도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 밖에를 저농도로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지는 거지, 같게 놓으려면 그냥 ATP 소비 안 하고 확산 형태로 일어나게 놔두면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표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가와 나의 특징을, 그림은 물질 기억이 들어있는 배양액에 어떤 세포를 넣은 후에 세포 안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C는 기억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아졌었을 때, C가 농도가 같아졌었을 때 기억의 세포 밖 농도래요. 이거는 C가 같아졌었을 때 세포 밖의 농도. 그러니까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고 세포 밖의 농도도 C, 세포 안의 농도도 C 이렇게 된 거예요. 가와 나는 능동수송과 촉진 확산을 이용을 했대. 그러면 이게 ATP를 사용을 하니까 나가 촉진, 이거 능동수송에 해당이 될 거고, 예. 이 녀석이 능동수송에 해당이 될 거고, 가가 바로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될 건데, 지금 밖에하고 안에하고 농도가 똑같은데 기억의 세포 안의 농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소리는 여기를 농도를 낮추고 안을 높여버리는 농도 기울기를 만들었다는 소리니까, 따라서 능동수송인 나의 방식으로 이동을 시켜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간 1에서 기억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을 해주는 거 맞는 거고,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방식은, 그러니까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소포에 쌓여서 물질을 세포막으로 쌓여서 내보내는 외포작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랑은 다르죠. 따라서 2번이 맞겠죠.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으로 싸서 내보내거나 세포막으로 싸갖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 19번. 그림 가하고 나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을 나타냈는데, 지금 나는 세포 밖에서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세포 밖에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세포 내 섭취가 나고, 지금 세포막으로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세포 외 배출이 외포가 바로 가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는 세포 외 배출이고 둘 다 ATP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의 결과는 세포 밖에 있던 애를 쌓아갖고 안으로 이만큼 갖고 들어온 거니까 이만큼이 세포 막에 있던 인지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표면적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해야죠. 이렇게 싸갖고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죠? 예,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맞겠네요. 결국에. 자, 이제 실력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보자. 그림은 물질 X가 들어있는 배양액에 세포를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세포 안과 밖에서 X의 농도를 나타냈대요. 지금 밖에서는 줄고 안에서는 늘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둘의 농도가 같아졌어요. 그럼 일단 능동수송은 아니고 이 경우는 확산이나 또는 삼투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동 방식은 능동수송하고 촉진확산이면 여기서는 촉진확산이겠죠. 그죠? 자, X는 세포막을 통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한다. 맞죠? T1일 때 세포막을 통한 X의 이동에 에너지 사용 안 되지. 확산이니까. T2에서는요,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물질의 이동 속도가 같은 동쪽 평형 상태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삼투에 대한 실험이다. 자, 물과 포도당은 모두 통과하지만 엿당하고 젖당과 같은 이당류는 통과하지 못하는 반토각성 막을 준비를 한대요. 가의 반토각성 막으로 분리된 유자관의 A에는 기억을, B에는 니은을 넣어서 수멜 높이를 갖게 한대요. 기억과 니은은 엿당 용액이랑 젖당 용액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기억하고 니은의 농도는 서로 똑같대. 그 다음에 A와 B의 한 분자의 엿당을 두 분자의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는 엿당 분해 효소를 각각 같은 양씩 넣으면은, 자,
기억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순서 없이 나타냈고 각각 같은 양을 넣었는데 지금 B의 수면이 높아졌다는 소리는 A가 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니까 A가 저농도였고 B가 고농도였어요. 그러면 같은 양, 같은 몰수에 뭐를 포도당하고 젖당을 넣어놨는데 여기가 농도가 낮고 효소를 넣은 다음에 여기가 농도가 높아졌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엿당이 실제로는 N몰이 들어있었지만 엿당이 분해되면서 포도당 두 분자, 한 분자가 두 분자로 바뀌면서 총 몰수가 2N몰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B가 고농도고 A가 저농도가 됐기 때문에 물이 A에서 B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포도당의 일부는 B에서 A 쪽으로도 이동을 했겠죠. 그죠? 따라서 A에서 B로 이동을 한 거는 바로 물이 이동을 했고 B에서 A 쪽으로는 포도당이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엿당이 아니라 젖당이어야 되겠죠. 그죠? 젖당. 넣어준 거는 이쪽이 더 고농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분자수, 몰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봐야 되겠지. 라에서 A와 B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은 같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포도당의 양이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왜 같을 수가 없냐라고 하면은 몰 농도가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이동하지 못하는 젖당이 들어있잖아요. 젖당. 뭐 산술적으로 봤을 때 젖당이 들어있으니까 일부 조금 이동을 했겠지. 왜냐면 물의 양이 좀 더 많으니까 전체 입자수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동을 해서 둘이 같아지면 양이 같으면 이쪽이 더 고농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는 포도당만 있는 거고 젖당 포도당이 있는 거니까 이건 틀렸고. 자, 이거는 삼투 현상이니까 ATP가 이동을 안 하죠. 그래서 기억만 맞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 가하고 나는 식물 세포 X의 상태를 그 다음에 가와 나일 때의 A하고 B를 나타냈대요. 가와 나는 이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상태고 내가 이 녀석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상태고 이게 최대 평균 상태다 라고 줬다란 말이에요. 그럼 최대 평균이면 흡수력이 0인 상태고 원형질 분리는 이때는 팽합이 없죠. 팽합 자체가 없는 거니까. 자, A와 B는 삼투합하고 팽합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가 A는 삼투합이다. 지금 삼투합하고 팽합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가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쪽으로 가면서 삼투합이 낮아져요. 그렇죠. 물의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삼투합이 0이 된다는 소리는 용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A가 삼투합이 될 수는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A는 팽합이고 이 녀석이 바로 삼투합에 해당이 돼야 될 거고 삼투합은 당연히 농도가 진할수록 높으니까 나가 10기압이면 기억은 10보다는 기억이 더 작아야지 맞게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보자. A는 삼투합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3이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평균 상태니까 흡수력이 0이라 팽합하고 삼투합하고 같아야 되니까 3 맞네. 그죠? 자, X는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 흡수력이 0이죠. 지금 가에서 X는 최대 평균 상태에서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흡수력이 뭐가 됐기 때문에 0이 돼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들고 나가는 양이 같아서 흡수하는 양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흡수력이 0인 상태라.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으로 보는 게 맞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4번. 그림은 고장에게 있던 식물세포 X를 저장에게 넣었을 때 세포의 부피에 따른 A와 B를 표는 X의 특징을 나타냈는데 A와 B는 삼투합, A는 삼투합에 해당이 되고
B가 팽합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흡수력이 삼투압에서 팽합을 빼준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를 V2, V3라고 치면, 자, V2 상태에서는 지금 삼투압이 2P, 팽합이 P, 그럼 흡수력이 P가 되는 거고, V3는 흡수력이 빵이고, 삼투압하고 팽합이 둘 다 2P, 2P인데, 지금 V2일 때 기억부터 니은이 V3일 때 디귿부터 니은의 2배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얘는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분자 분모에 들어가면 0이 들어가니까 2배, 3배가 될 수가 없으니까 요거가 니은 아니면 디귿이죠. 그러면 흡수력이 기억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은 삼투압이 뭐 니은이면, 자, 그 다음에는 디귿분의 니은 값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얘가 2배가 돼야 되니까 삼투압이 2P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팽합이 디귿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V1, 이 값은 지금 아직 1보다 작으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상태고, 그 다음에 V2가 되면 아직 흡수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한 세포 안으로 유입되는 물의 속도가 밖으로 유출되는 속도보다는 빠르죠. 흡수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V2일 때, V2가 됐었을 때 디귿분의 니은과 디귿분의 니은, 그럼 얼마예요? P분의 2P. 그 다음에 V3일 때 디귿분의 니은, V3일 때 디귿분의 니은은 서로 같다. 기억분의 니은은 V3일 때 디귿분의 니은의 2배다가 맞고, V2일 때 디귿분의 기억, 디귿분의 기억은 P분의 P고, P분의 P고, 그 다음에 얘는 2P분의 2P가 되니까 서로 같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 가와 같이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C1인 기억에 동물세포 X를 넣고 세포의 부피 변화를 측정을 한 다음에 X를 NaCl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C2인 용액으로 옮긴 후에 세포의 부피 변화를 측정을 했대요. 그러면 X에다가 기억을 넣었더니만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었어. 그럼 물이 빠져나갔다는 소리니까 용액 기억은 일단은 고장액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옮겼더니 늘어난 걸로 봐서는 지금 고장액하고 저장액을 순서 없이 나타냈으면 니은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저장액이 돼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야 부피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C1의 농도가 얘가 C1이고 녀석이 C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C1이 C2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틀렸고. 그러면 X 안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는 더 당연히 작지. 부피가 더 크잖아. 여기보다. 그럼 물의 양이 더 많다라는 소리니까 더 작아야지 맞게 되겠죠. 구간 1에서 세포막을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아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만 맞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 가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1하고 2를 나는 ATP 농도에 따른 물질 X와 Y의 이동 속도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ATP의 농도가 높아지더라도 Y는 지금 이동 속도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얘는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바로 ATP의 농도가 커지면 이동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능동수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X는 지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는 1번이 촉진 확산이고, 그 다음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해주는 능동수송이 바로
2번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X는 능동수송 과정이니까 B가 맞고 1은 뭐가 되니? 네, 촉진확산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 자, 토양 속 암모늄 이온이 식물의 뿌리털로 흡수되는 방식은 이온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토양 속에서 암모늄 이온이 식물의 뿌리털로 흡수되는 방식은, 그러면은 이거는 능동수송이 맞아요.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에서, 자, 물이 흡수가 되는 원리는 바로 뭘로 일어나게 됩니까? 삼투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염류의 흡수는, 무기염류의 흡수 과정은 능동수송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맞고, 자, 그 다음에 7번. 표간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A부터 C가 갖는 특징을, 그 다음에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촉진확산, 능동수송, 세포 내 섭취인데, ATP가 소모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능동수송하고 세포 내 섭취 두 가지는 ATP가 소모가 될 거예요. 능동수송하고 세포 내 섭취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는 촉진확산이랑 이 중에서 능동수송에 해당이 되고, 소낭을 만드는 거는 세포 내 섭취에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능동수송도 2개, 세포 내 섭취도 2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능동수송하고 세포 내 섭취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바로 ATP가 소모가 되는 거고, 촉진확산은 하나밖에는 없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촉진확산이 기억만 가지게 되는 거니까 C가 바로 촉진확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즉 촉진확산만 가지는 특징,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기억.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A가 바로 능동수송에 해당이 돼야 되고, B는 바로 촉진확산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능동수송은 기억하고 ATP가 소모가 된다가 니은. 그럼 세포 내 소화는 이게 디귿하고 니은하고, 세포 내 섭취는 2개를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촉진확산은 기억만 가지는 거고, 따라서 A는 촉진확산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ATP가 소모가 된다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식세포 작용하고 음세포 작용은 B에 해당이 된다. B. 왜 촉진을 2개 써놨어? 세포 내 섭취죠. 따라서 니은 디귿. 그래서 4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물질 X가 들어있는 배양액에 어떤 세포를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세포 호흡 저해제를 처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포 호흡 저해제를 처리를 해주면 ATP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못 일어난다? 능동수송이 잘 못 일어납니다. 능동수송 과정이 잘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세포 안 농도를 나타냈대요. 표는 신경세포에서 물질의 이동 방식 1과 2의 예를 나타냈는데, C는 농도가 같을 때, 그 다음에 1은 촉진확산이고 얘는 능동수송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X의 세포 안의 농도가 세포호흡 저해제를 처리할 때까지 계속 올라갔다란 말이에요. 그럼 C는 E는 능동수송으로 왔기 때문에, 따라서 X는 2를 통해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T1부터 T1의 요 구간에서는 바로 어디로? 안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밖에서 안쪽으로 물질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따라서 1에 의해서가 아니라 2에 의해서 일어나야죠. 1이 아니라. 문제 진짜. 그 다음에 T3일 때 X의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는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에 T1일 때는 농도 차가
더 크니까 얘가 1보다 커야지 맞겠죠.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밖으로의 x의 이동 속도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더 빠르다. 왜? 여기가 더 농도차가 크니까 여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시간당 농도의 변화량이 변하는 정도가 여기보다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농도차가 클수록 실제로 이 T2에서 T3 구간에서는 확산에 의해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도차가 클 때 이동 속도가 더 빠르겠죠. T2가 T3일 때보다 더 빠르다가 맞겠죠. 그러면은 답은 2번 디귿만 맞게 되겠네요. 결국에.